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흥국생명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하면 우리의 식빵 언니 김연경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이번에는 여자 배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월 3일 흥국생명에서 5억 달러 영구채 콜옵션 연기,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콜옵션의 영구채에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무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망할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은 RBC 비율로 측정하곤 합니다. 전체적인 위험 대비 자기 자본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이게 높을수록 회사가 튼튼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RBC 비율만 보면 흥국생명이 2020년 9월달 기준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생명보험회사에서 별표 친 흥국생명을 딱 보면은 1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 보세요. 대부분 200이 넘어가고 300 넘어간 회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흥국만 가장 낮은 172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나올 게 나왔다, 시장이 어려우니까 약한 고리부터 타격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흥국생명보다 먼저 들어누운 곳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레고랜드가 있습니다. 레고랜드 때문에 강원도가 들어누웠습니다. 레고랜드 그리고 강원도 이야기는 정말 많이 아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레고랜드 썰을 바로 풀었다가는 형님들 바로 다 영상 꺼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이후에 제2의 강원도가 어디일까,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흥국생명에서 뭔가 하나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흥국에서 어떤 사태가 터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렵게 설명드리면 다들 졸려하십니다. 제 채널명이 뭔가요? 쉽게 배우는 재테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흥국생명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엄청 어렵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빨간 팍스 친 부분만 보겠습니다. 제1호 외화신종 자본증권 2017년 11월 5억 달러, 만기일은 2047년, 금리는 4.475%, 이렇게 나와 있죠. 2017년 11월 달에 5억 달러 규모의 외화신종 자본증권을 4.475% 이자로 30년 만기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완전 쉽게 설명드리면 2017년 11월 5억 달러를 이자 4.475%로 30년 만기로 빌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흥국생명이 달러를 빌렸는데 이것을 못 갚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자가 4.475%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화신종 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스텝업 조항이 항상 있습니다. 스텝업 조항에 따라서 이자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돈을 빌린 다음 5년 후부터는 이자가 미국의 5년물 국채금리 플러스 2.472%가 적용이 되고, 돈을 빌린 이후 10년 후부터는 방금 재설정된 금리의 1% 정도가 이자가 추가됩니다. 지금 미국의 5년물 국채금리가 4.4% 정도 돼요. 그래서 5년 후부터는 7% 정도 이자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5년 후부터는 이자가 8%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추가되는 이자를 프리미엄이라 하고, 튼튼한 회사일수록 이자를 조금 내고 부실한 회사일수록 이자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의 그래프로 딱 한눈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발행일 때 이자가 4.475% 정도였고, 5년 후 지금이죠. 지금 이자가 7% 정도고, 그 다음 또 5년 후부터는 이자가 8%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흥국이는 분명히 30년 만기로 이 돈을 빌렸고 만기는 2047년인데 뭐가 문제일까? 만기 때 갚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빌린 지 5년밖에 안 지났는데 무슨 디폴트니 콜옵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신종 자본증권은 관습적으로 5년 후 지금 상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5년 후에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흥국생명은 이 돈을 다 상환하는 게 맞습니다. 흥국생명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흥국생명에 5년만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 물려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흥국생명은 5억 달러를 어디에서 구해서 이것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갚나요? 요즘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금리만 기본적으로 12%입니다. 쉽게 말하면 12% 대출을 따로 받아서 이 외화채권을 갚으라는 건데 엄청 손해보는 장사라고 흥국생명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흥국생명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관습적으로 지금 이러한 외화채권을 다 갚는 것인데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대로 5억 달러를 다른 데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빌려와야 됩니다. 그럼 이 12% 이자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1년에 0.6억 달러의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흥국생명은 콜옵션 미행사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갚지 않고 그냥 계약대로 쭉 나아간다는 것인데요. 그럼 2022년 11월부로 흥국생명은 기존 이자인 4.475%가 아닌 7%의 이자를 내게 됩니다. 즉 1년에 0.35억 달러의 이자를 내게 되죠. 관습적으로는 첫 번째가 맞았지만 흥국생명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두 개의 차액은 대략 0.3억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1년에 400억 정도인데요. 중소형 보험사에게는 1년에 400억 달러의 추가 지출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국생명은 콜옵션을 미행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흥국생명이 이번에 그냥 들어누운 게 아니에요. 금융당국과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는데 금융당국이 너네 괜찮아,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국생명은 한번 들어누워 볼까?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런데 흥국생명이 이런 선택을 하면서 보험사 자본성 증권 자체의 신뢰가 흔들렸다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내년도 2023년도에는 하나생명, KDB생명, 신한금융지주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의 만기가 도래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기는 아니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최초 상환일이 도래하게 되죠. 만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5년 후에 채권을 다 상환하는 게 관습입니다. 그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르고요. 그런데 이러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이러한 외화 신종 자본증권을 상환하는 게 매우 힘들 거라 봅니다. 앞으로 회사채 금리는 더 오르겠죠? 아마도 자금 조달 자체가 빡셀 거라 봅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외화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흥국생명이 한번 들어누웠잖아요.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를 할까요? 한번 투자하면 30년은 물린다고 소문이 다 났을 거라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흥국생명 사건은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딱 5일 정도만 단타만 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회사에 악재가 뜨면서 거래 정지가 한 달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 달 후에 이 주식을 팔고 나올 수 있겠지만 그 한 달 동안은 다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돈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추가 투자가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 달 후에 이 주식을 팔겠지만은 주변 친구들한테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겠죠. 야, 그 회사 사지 마. 샀는데 갑자기 거래가 정지되더라.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주식들 다 사지 마. 뭔가 찜찜해. 불안하지 않아? 이러한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고랜드와 지금의 사태를 비교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2천억 규모의 ABCP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파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보증인 강원도가 배를 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죠.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신용도가 떨어졌고 국내 회사채의 미발행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이 최소한 금리를 12% 이상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국생명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5억 달러의 외화 채권 콜옵션을 미행사한 사건인데요. 계약은 30년 만기로 하고 채권을 발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발행 이후 5년 후에 이것을 상환해야 되는 관습적인 차원을 거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 채권 시장의 신용도 하락을 불러왔고 앞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 매력도를 조금은 떨어뜨릴 요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RBC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RBC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보험회사는 건전하다, 튼튼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신종자본증권은 일반적으로 만기가 30년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채가 아니라 자본으로 잡힙니다. 즉 분자 항목으로 들어가서 RBC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발행으로 인해서 추후 다른 보험사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잘 되지 않으면 가용자본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보험사들의 RBC 비율 역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은 더욱더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원인의 근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1월 2일 미국 연준은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4%로 딱 맞췄습니다. 이제 한미 금리차가 1%가 되어버렸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이번에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 미국 경제도 위축되고 다른 선진국, 신흥국도 힘드니까 금리를 천천히 올려줄게.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짧게 올렸지만은 앞으로는 빨간색처럼 천천히 올려줄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단 인플레가 지금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전망치보다는 더 많이, 더 높게 올릴 거야.
언제까지 올릴지, 어디까지 올릴지 그건 나도 몰라. 인플레를 일단 잡아야 돼. 이거 안 잡으면 다 죽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금리 올리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파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한국의 회사채 금리 역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내년 채권 시장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험사보다 더 문제가 되는 곳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